여워라 말스강입니다. 어, 제가 이제 모자도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 이거 쓰고 미용실에 갔더니 미용실 원장님께서 모자도 현금 흐름 모자 쓰고 있냐면서 이제 농담으로 웃더라고요. 일단 그만큼 저를 좀 대화를 해보신 분들은 제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돈에 대해서 좀이 직업 특징상 이 교육에 대한 부분, 돈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핵심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돈이 중요하죠. 그리고 돈이 좋죠. 예. 돈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안정감을 취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돈을 통해서 뭔가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동네, 집, 그런 어떤 서비스를 누리고 살 수도 있죠. 다양한 여행도 다니고. 근데 이게 돈을 꽉 잡으려고 하는데 돈이 안 잡혀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대체적인 머릿속의 로직이 뇌가 어떤 구조로 어떻게 발전해야만이 이 돈이 나한테 붙을까? 저는 오늘 이런 좀 관점에서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여러분들 이 영상 하나를 통해서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그걸 끊임없이 망치로 두드리고 이거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돈 하면 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로직이 얘를 위해서 사실 직업도 찾죠. 얘를 위해서 사실 다양한 걸 따지는 거예요. 배우자도 다 뭐 이 돈하고 연관돼 있어야만이 배우자도 쉽게 찾는다. 돈을 위해서 어떤 사람도 도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뭐 돈을 위해서 뭐 다양한 뭔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게 뭐 의사 되고 싶어 이 직업에 속하죠. 뭐 의사 되고 싶어서 뭐 어떤 사람 10년, 20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결국에는 이 돈의 이 얘가 중심으로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이렇게 뻗어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 나머지들은. 근데 이 로직은 틀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로직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소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로직은 틀린 로직이에요. 로직은 어떤 로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핵심은 불편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가들은 항상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문제.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불편한지를 알기 전에 내가 무엇이 불편한지를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불편을 생각해서 그거를 기회로 만드는 이렇게 싹을 트어서 아이디어가 생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돈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 돈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알바, 이 알바가 시급이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서 뭐 주일은 칼퇴근 하는지, 뭐 주 5일인지 6일인지, 뭐 몇 시부터 몇 시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관계, 이런 어떤 사람들이 나이스한지, 이게 모두 다 뭐예요? 이 돈에서 이제 뭔가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200짜리인지, 500짜리인지, 의사가 된다고 하면, 뭐 이게 8천만짜리인지, 1억짜리인지, 2억짜리인지, 변호사가 된다고 하면, 변호사도 뭐예요? 사람들이 변호사 됐다고 하면, 심지어 검사가 됐다고 하면 다 뭐예요? 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충. 근데 뭐 소방관이 됐다 하면 어떨 거야? 소방관. 예. 얘는 돈이 좀 적네. 우습게 보죠. 근데 외국에서 미국 같은데 소방관이 제1위의 직업군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리스펙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외국의 호주만 해도 타일러들 이런 어떤 타일 붙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어요. 이런 어떤 육체를 쓰는 사람들의 리스펙트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그냥 단순히 여기에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노가다라고 생각하고 노가다 옷을 더럽히고 이런 더러운 행동, 그러니까 더러운 어떤
이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무식하다, 더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왜? 이 돈에 대한 높낮이가 있잖아요. 예. 가치고 뭐고 딴 게 필요 없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가치는 뭐 난 오늘 아이스강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사람들 저희 가치 정확하게 보신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예. 그 26살짜리 아이가 그때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 기질이 오늘의 36살, 37살의 아이스가 나 지금 37살인지 36살인지 모르겠네요. 예, 한국 이게 자꾸 나이가 뭐 이번엔 줄인다 어떤다 한다고 하죠. 어쨌든 저는 88 용띠예요. 예.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돈에 대해서 집중하고 집착했던 이 문화 속에 저는 한국에 들어오면서 많은 것들을 사실은 갈등 속에서 저도 살았어요. 예. 호주에 있을 때는 양복을 수년간 똑같은 걸 입어도 상관없는데 한국에서는 양복을 수년간 똑같이 입으면 어쨌든 비즈니스도 안 돼요. 예. 한국에서는 깔끔해야 되고 옷차림도 그렇고 겉에 보여지는 것들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너무 같이 심어져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지금 현황 상태고 이 문화, 이 통념을 깨부셔야 되고 여기에서 깨부시는 사람, 이걸 무시하는 사람 쉽지 않아. 이걸 무시하는 사람이 진정한 소수가 되는 거고 이걸 무시하는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 이걸 무시하는 사람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 이 개념에서 어디로 넘어와야 되냐면 여기로 넘어와야 돼요. 예. 나의 핵심은 뭐냐면 불편이에요. 불편. 내가 26살에 왔을 때 한국 생활이, 한국 이민 생활이 뭐가 불편했는지. 그 지금까지 내가 지금 14년째 커리어거든요. 저는. 예, 호주 23살 때부터 이 커리어, 코칭이라고 하는 커리어가 우연히 댄스 강사부터 시작해서 예,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단계 하면 업라인, 다운라인, 그리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한다. 이 컨셉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저는. 예. 그리고 댄서, 그전에는 23살 전에는 댄서였어요. 댄서. 댄서였을 때 혼자 거울 보고 내 멋에 이제 추면 되거든요. 근데 댄스 강사부터는 달라요. 예, 내가 누군가를 잘하게 해야 되는 그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깨달은 게 이제 한국에 와서 지금 2024년이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의 소울은 나의 영혼은 모두 다 여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예. 그 무슨 욕구가 있잖아요. 뭐 안정 욕구, 뭐 자아 실현 욕구, 실현 욕구 무슨 뭐 이렇게 뭐 다섯 대 욕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난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생계 욕구인가? 뭐 생계 뭐 시작에 안정 욕구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일 꼭대기에 올라오면 뭐 자아 실현 욕구인가 뭐 있고 그 밑에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생각보다 이 애가 IQ가 너무 높지 않다 보니까 계산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저는 거꾸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 없이 좀 잘못하면 하는 어떤 도사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진짜 이득에 대한 숫자 계산을 할 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막연히 그 직감으로 가는 그 직감적인 거, 편향적인 거, 예. 그리고 굉장히 종교적인 거, 맹목적인 거.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다행히 저의 마음씨가 이제 착하고 좋다 보니까 거기서 시작한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나중에는 이거 전체적인 부분들을 지금 밸런스를 10점 만점을 7점 이상은 채운 것 같아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마인셋으로 23살 때 호주에서 내가 멘토를 만나지 않고 내가 23살 때 내가 이런 서양의 문화가 제대로 비즈니스 마인셋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나도 똑같이 이 문화에 쩔어 있었을 거야. 이 문화에 쩔어 있으면 여기에 이 욕구 단계에서 컸대요. 아예 이 꼭대기에 이게 무슨 욕구가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서 컸대요. 그럼 밑에 욕구에서 그냥 일반 그냥 생존의 욕구와 안정성의 욕구 딱 중산층 정도 될 수 있는 그 이상의 어떤 비전과 그 이상의 어떤 철학과 그 이상의 새로움이 없는 거기에 그 미지의 어떤 세상을 아예
궁금해하지 않을 뿐더러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왜? 돈이 유일한 목적이었으니까. 돈이 유일한 목적에서 나한테 주는 혜택이 안정 욕구까지 주면 뭔가 내가 필요한 걸 살 때 사고 뭐 할 때 하고 뭐 근데 우리 사는 건 그 이상의 어떤 영혼의 그 이상의 어떤 욕구가 있잖아요. 존경의 욕구, 명예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거예요. 불편.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렇고 저는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뭐가 불편한지를 보고 거기에 기반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하는 거예요. 돈을 따졌다면 저는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없었어요. 돈에 대한 생각을 했다면 저는 그렇게 이득이 안 나오는 다단계 같은 5%도 안 주는 곳에서 그렇게 7년씩 거기에서 썩어 빠져 있지 않았을 거예요. 다행히 거기에서 보여지지 않는 단점을 난 봤고요. 거기서 말하는 보여지지 않는 단점 뒤에 숨겨진 보여지지 않는 이득도 나는 취했어요. 그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종교적인 건, 매목적인, 직관적인 건, 편향된 것이든, 뭐, 저는 이 미지에 이거를 경험하다 보니까, 세상이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는 밑으로 딱 봤을 때, 아, 사람들이 어디에 치우쳤기 때문에, 사람이 삶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고, 용기를 못 내는 상태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 알고리즘에 대한 이 무지함이라든가 이런 거에, 왜 이렇게, 지금 이런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런 어떤 경제 갈등에 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불편에서 시작해서 내 아이디어가 어떻게 뻗어져 나가냐 이거예요. 음. 사람들은 돈 때문에 어때요? 나 당장 돈 없으니까 나 지금 26살에 한국에 와 대학교 졸업하고 뭔가 이것저것 비즈니스 한국에서도 돈을 생각하며 댄서였고 댄스 강사였으면 댄스 학원 차려야 되냐? 돈으로 계산하면 댄스 학원을 차리면 어때요? 결국에는 또 돈으로 연결되는 뭔가 자영업의 어떤 구조로 들어가겠죠. 예. 근데 세상이 원하는 건 항상 그 불편한 거에 있어서 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으면 로마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뭐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경기도에 있으면 경기도권에 무슨 뭐 안산 뭐 안산에서도 뭐 고잔동 뭐 중앙동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시흥에서 뭐 이런 동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 그 지역에 불편한 거 그리고 그 가족의 불편한 거 내가 불편한 거 우리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스마트폰이 어때요? 없었을 때는 뚝딱뚝딱 제가 딱 생각나는 게 이게 뭐냐면 봐봐요. 호주에 있을 때 제가 아키텍처 디자인, 건축 디자인 공부를 했었어요. 6개월 동안. 그 6개월 동안 건축 디자인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뭐 이런 걸 막 그리고 그거 할 때는 항상 그걸 사진 찍어야 되는데 노키아 폰으로 찍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폰 그때 3가 나왔을 때 거예요. 그 사람 그걸 딱 찍어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하더라고. 저는 노키아 폰을 찍어가지고 그걸 줌인 했을 볼 때는 띡띡띡띡띡띡띡 이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그 불편함을 해결해 준 사람이 누굴까요? 왜 노키아가 훨씬 앞서 있고 훨씬 자본이 많고 훨씬 대기업이고 훨씬 애플보다도 훨씬 그 핸드폰 영역에서는 최고 선두자인데 왜 아이폰이 즉 스티브 잡스의 애플의 핸드폰이 왜 얘를 아예 먹어버렸을까요? 100년 정도 나가는 기업들이 왜 그렇게 많지 않을까? 자꾸 기업들이 망해요. 덩치가 클수록 기업이 망해요. 삼성도 이번에 그 뭐 어떤 통계가 나왔는데 지난 10년간 외국에 보통 많은 어떤 매출이 다 외국에서 80% 90%다 외국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달러로 환산해 보면 결국엔 저성장 그대로라는 거죠. 성장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유튜브에 쳐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요즘에 그런 것들이 기사가 많이 뜨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덩치가 큰데 왜 우리의 불편함의 그 디테일을 우리의 디테일을 해결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노키아가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삼성이 위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개인이 단순히 또 돈만 쫓다 보니까 이 불편함에 대한 센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돈만 쫓다 보니까 아 요즘에는 돈 뭐 여기서 뭐 여자들은 뭐 이걸 하면 돈이 된다더라. 뭐 유튜브에서 옷을 좀 벗으면은 뭐 조회수가 올라간다더라. 요즘에 술 장사가 된다고 하더라. 요즘에 화장품 뭐 이런 무슨 뭐 어쨌든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뭐 이런 게 돈데 다 뭐다 핵심은 돈이라는 거죠. 예. 근데 어느 누구도 스티브 잡스 너무 멀리서 보이죠? 제가 이 불편한 걸 얘기했잖아요. 그 불편한 걸 해소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는. 제가 왜 윈도우스보다 애플의 iOS를 더 좋아할까? 윈도우스의 제품이 나는 알약인가 그 뭐 어쨌든 병독에 걸렸을 때 그 바이러스 같은 거 난 항상 할 때 난 컴맹이다 보니까 그게 나는 항상 트라우마였어요. 근데 애플은 그런 게 없어요. 예. 애플 컴퓨터는 너무 편한 거예요. 그 편리성을 제공해줘. 그 내가 불편. 난 그것 때문에 컴퓨터 하나 살 때도 누군가를 데리고 가서 샀다니까, 모를 때. 23살 전이겠죠. 그리고 23살 때 내가 가지고 갔던 컴퓨터도 사기당한 컴퓨터를. 그것도 우리 교회 앞에서 기타 치는 그 사람이 뭐 어떤 용산 이런 전자상 거래처럼 거기 중국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거기 갔는데 fu지수 맞아. fu지수가 세계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 뭔지 모르겠지. fu지수가 세계 최고라고. 근데 뭐 그런 어떤 컴퓨터도 있고 뭐 다양한 컴퓨터인데 fu지수가 어떻게 최고예요, 세계. 근데 그걸 나한테 팔았어요. 엄청난 돈을 주고 노트북인데 되게 무겁고. 근데 되게 느리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불편에 대한 부분들을 누군가 제공하고 있지만 누군가 그럴싸하게 돈 때문에 예, 그냥 팔고 있다. 예. 누군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준 사람은 소수라는 거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우리의 미적인 거. 애플 컴퓨터가 왜 멋있을까요? 미적인 거 겉으로 봤을 때도 멋있잖아요. 포장을 딱 뜯을 때부터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 감정에 우리가 또 치우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단순히 돈만 쫓으면, 한국에서 돈 되는 게 뭐예요? 하면, 술집이에요. 아, 요즘에는 뭐, 다양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걸 다 한다? 우리한테 진짜 근본적인 어떤 그 불편한 거, 그걸 우리가 지금 바꿔버려야 돼요. 요즘에는 핸드폰도 너무 좋은 게 많고요. 요즘에는 컴퓨터도 좋은 게 많고요. 거의 불편한 게 없어요. 예. 불편한 걸 우리는 찾아야 돼요. 우리 개인이, 우리 같은 개미가, 우리 같은 밑바닥에 있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불편한 게 뭔지를 찾아야 돼요. 예. 저는 거기서 출발돼야만이 다양한 걸 실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용기. 멋있어요. 그리고 멋있다. 예, 저는 낙관주의자거든요. 낙관주의자의 단점은, 어, 이런 거죠. 투자를 받으면 안 돼. 낙관주의자의 단점은. 왜? 낙관주의자다 보니까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 그 투자자들한테. 예. 신사임당이라고 한 사람은 절대 난 낙관주의자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예. 신사임당 같은 사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분석적이고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 AI 산업에 들어가면 엄청 잘 될 거예요. 신사임당 같은 사람은. 예, 왜냐면 그냥 이거는 이런 거예요. 시장 조사를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알고리즘 분석하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그냥 그 사람의 컨텐츠를 통해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처럼 그렇게까지 하나하나 그렇게까지 알아갈 정도로 그렇게 똑똑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는 대부분 어떤 경험이었냐면 이 사람은 좀 사업가에 더 가까워요. 예. 저는 약간 예술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이걸 경험한 거죠. 네. 약간 직관적이고 약간 편향되어 있는 어떤 사상에 마냥 치우쳤고 귀가 얇다 보니까 다양한 거에 대한 예스를 하고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똥이 된장인지 먹어보면서 얻었던 것들.
예. 왜 수익률이 계속 마이너스인데 내가 자산이 예를 들면 부동산 자산인데 이 자산에 있는 걸 더 키우고 더 이기적인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이런 걸 팔아가면서 이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 수익률 끊임없이 안 돼. 왜냐면 내가 신사임 단체를 좀만 분석할 줄 알았다면 뭐 예를 들면 다단계 이 산업이 어떤 산업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지금 주변에 있는 어떤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승부할 수 있게 내 이런 거 분석적이었다면 나는 이 한 9년 정도 여기에 대한 이 수익률 또이또이 하기까지 9년 정도 이렇게 걸리지 않았겠죠. 예. 근데 또 낙관주의자의 장점은 있어요. 낙관주의 장점은 말 그대로 잘 사는 거예요. 나의 투자자는 못 살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에너지와 그 항상 실험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멋을 피우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말 그대로 나의 feeling, 나의 feeling은 항상 최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항상 feeling. 왜냐면 이 낙관주의자들 특징은 이게 그냥 DNA적으로 그냥 낙관주의자가 맞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비판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키우고 나의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수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을 키우면서 거기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인문학을 저는 그 심리를 나는 직접 상처와 정보를 통해서 나는 얻은 거예요. 누군가가 교과서에서 아 이렇게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가야 되고 뭐 이런 전략이 취하고 뭐 이렇게 나 이렇게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냥 내가 돈과 시간과 심지어 내 가족까지 내가 희생시키면서 배웠던 거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리얼해요. 굉장히 각인된 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각인됐는데 내가 만약 낙관주의자 아니면 난 이 세상을 엄청 부정적으로만 봤을 거예요. 현실이 어떤 기능하는지에 대한 그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낙관주의자들은 상상력이 좋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낙관주의자들은 항상 아이디어가 넘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끊임없이 실험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요. 근데 이제는 내가 알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랑 다른 레벨에 있고 그런 어떤 IQ가 이미 발전돼 있는데 나는 그거를 나중에 후천적으로 발전한 경우가 되는 거죠. 예. 아니, 이런 사람들한테서 난 배울 게 많은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나는 부자들이 중에서도 정말 돈 버는 사람들 중에 투자자들 중에서도 과연 나만큼 행복하게 사는 사람 몇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의심되긴 해요. 그럼 그만큼 낙관주의자들은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제 아내도 그렇고 제 주변의 측근들 보면 저랑 함께 할 때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이런 로직이라든가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은 항상 끊임없이 여기에서 출발됐고 거기에서 출발된 것들이 내 기질을 어떻게 만들어내 끊임없이 멋있는 일을 하다 보니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가동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도 이제 돈 맛을 본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리고 나도 이제 브레이크가 있는 거예요. 나도 비관론자의 어떤 사상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있고, 그리고 나름 내가 잃을 포트폴리오도 딱 그 아무리 많이 잃어도 이걸 정해 준 거예요. 예, 예전에는 잃으면 나 전체를 다 잃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잃어가지고 아예 복구를 못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오늘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거예요. 이 불편한 것들이 무엇이냐? 이게 첫 번째 이제 나로부터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돈이 없어. 내가 만약에 직업이 문제야. 내가 만약에 관계가 문제야. 내가 만약 영업을 하더라도 마진이 문제야. 나는 문제가 없는데 자꾸 문제가 내 자녀라든가 내 관계 속에서 자꾸 터져. 내 배우자에서 터져. 내 부모에서 터져. 아니면 내 커뮤니티 터져. 예. 나를 통해서 이거를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험을 줬지?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뭘 깨달아야 되는지를 가만히 상상해 보면 이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같이 똑같이 고민하고 있고 나같이 고민한다는 것보다 나처럼 시달리는 사람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나처럼 불편해하는 사람 돈 없는 거는 재앙이 아니에요. 불편한 거예요.
나처럼 불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직업이 문제고, 영업을 하더라도 마진이 문제고, 고객을 내가 제대로 섬기고자 하는데, 이런 고객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고객의 늪에 빠지는 게 문제고, 다양한 이런 불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불편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의 방식, 나의 시스템대로. 최고의 시스템은 내가 끊임없이 찾아야 되겠죠. 최저의 시스템을 찾다 보니까 돈은 생기는데 그 돈을 어때요? 불편한 것들을 가장 앞서서 가장 많은 변화와 많은 시도와 용기, 멋있게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단순히 돈 많아서 사람 따르지 않아요. 그 멋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리더십이 카리스마 있어야 돼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들 어때요? 이 정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 돈으로 못 바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는. 왜냐면 나는 다시 돌아가면 내가 지금 머리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때는 오히려 내가 신사임당만큼 이렇게 다양한 걸 분석할 줄 모르고 똥이 된장인지 먹어봐야만 내가 하는 사람이라서 신사임당만큼 내가 만약에 이런 브레이크 장치를 알고 내가 다양하게 분석할 줄 알았다면 나는 절대 오늘의 지금이 없었을 거야. 난 그냥 하나 이론가가 됐을 거예요. 나 지금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이거를 진짜 이거 운이에요. 운의 영역이에요. 와, 내가 이걸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20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집에 가문에서 가지고 있어. 내가 우리 가문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유일한 서포트, 경제적 서포트, 우리 어머님의 현금 흐름도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의 뭐 친척, 뭐 삼촌, 아니면 우리 어머님의 친구가 한국에서 모았던 돈, 이런 것들을 마치 그 사람이 은행이라서 이렇게 다 이렇게 빌려서 내가 유학을 했단 말이에요. 유학도 진짜 호주에 유학을 했을까요? 아니면 호주에서 다양한 실험을 했을까요? 난 호주에서 다양한 실험을 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똑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분야를 내가 호주에서 체험했고 한국에서 체험했는데 한국 조직하고 호주 조직의 레벨은 한 6년에서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조직의 레벨인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그런 레벨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왜? 정보가 호주에서 있는 정보는 가장 앞서 있는 어떤 서양 미국의 어떤 정보를 많이 가져온단 말이에요. 호주에서도 호주인들끼리의 정보만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다 미국에서 그 서양에서도 가장 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는데 그 중에서도 인싸 아싸 진짜 괜찮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가져오는 정보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많이 고립돼 있어요. 그런 어떤 공격적이고 그런 어떤 개방적이고 그런 어떤 다양성의 정보를 여기에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동전이라고 했을 때 동전 엣지에 딱 있어가지고 나는 호주 다단계 이런 조직, 한국 다단계 조직 안에서 리더들의 어떤 문화와 어떤 생각들 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불편, 뭐가 불편한지 난 그거를 봐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 순간 사실 어 되게 중요한 어떤 이게 기점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실험할 거 정말 많이 실험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말 많이 변했고 작년의 저랑 2023년도의 저랑 지금의 저랑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작년 정말 실험했던 2023년도는 정말 스펙테클한 어떤 그런 한 해였어요. 저한테는. 2024년도는 저한테는 어떤 한 해가 될 거냐면 내가 진짜 답을 가지고 난 내 답을 찾은 한 해가 된 것 같아요. 2023년도는 끊임없이 답을 찾으려고 하는 포트폴리오 거기에 대한 미지수를 굉장히 많이 키워가려고 다양한 시도를 했다며 2024년도는 내가 답을 찾았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안에서 뭔가를 가져갈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투자를 하더라도 만약 뭔가 제가 뭔가 어떤 벤처 기업이라고 할게요. 지금 아마 제일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만약 투자하더라도. 물론 제가 낙관주의자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한테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치만 저는 지금 그래도 그나마 과거 내가 13년 아니라 지금 14년 차에 아이스 강이라는 사람 뒤돌아봤을 때
지금 요 시점부터 아마 가장 수익률뿐만 아니라 돈, 그리고 내가 지금 요 불편한 거를 대부분 사람 불편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딱 찾은 거예요. 요기에 대한 답을 딱 알고 있다 보니까 요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저희는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뭔가를 한다, 합니다, 막 이렇게 외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몰래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저는 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저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소수로 키우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또 이런 시도를 할 건데 그 시도가 결국엔 여기 불편에 대한 부분들, 대체 한 개인이 한 밑바닥에서 올라오려고 한 개인이 대체 불편한 게 무엇인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거예요. 네.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의 위기라고 하는데 경제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이 경제 문제를 좀 더 쪼개보면 직업 문제예요. 음.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에서 시작해서 사람들 다 직업을 찾는데 그 직업에 우리가 세상에 나온 거는 좁은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들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는 경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경쟁. 나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독점하고 정복하는 걸 좋아하지 나는 누군가로 경쟁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음. 난 지금까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구조로 살아왔다는 거에 난 감사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왜냐면 내가 누군가를 경쟁하려면 나도 똑같은 학위를 따야 되고, 똑같이 분석적이어야 되고, 똑같이 다양한 것들을 어때요? 돈에 대한 부분들이 수익률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예. 종교적이었고, 맹목적이었고, 굉장히 좀 무식했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거기에서 얻는 겉으로 봤을 때 귀가 얇다 보니까 그걸 쉽게 믿는 거예요. 이 낙관주의자들은. 그리고 믿었는데 그게 잘못됐을 때도 그걸 또 좋은 방향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를 키울 때도 항상 다른 사람들이 얘가 아니라고 계속 나한테 경고하는데 나는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희망을 주고 좋은 쪽으로 보다가 결국 어느 순간 나한테 각인해 버리는 거지. 너무 충격적으로 나한테 데미지가 가다 보니. 나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배웠거든. 지금은 사람을 안 믿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예 대놓고 얘기해. 상담할 때도 나는 의심하고 나는 경계하고 난 사람을 안 믿는다. 사람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대부분 사람들 10명이라면 9.9명은 거의 개새끼들이 많다. 이렇게 나는 아예 대놓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만큼 낙관주의자는 내가 끊임없이 내가 내를 쇠뇌를 이런 식으로 안 하면 난 끊임없이 또 당하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직업에 대한 문제. 요 직업에 대한 문제부터 이제는 미묘한 차이로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하는 불편해서 제 직업이 세상에 알려진 직업일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1대1 전화로 코칭하는 거 누군가 1대1 그냥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핸드폰 만지고 뭐 이래도 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수억을 벌 수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이런 직업이 있었을까? 아이스가 너 나중에 미래에 어 그냥 마우스 클릭 몇 번 하고 강의를 몇 번 하는데 심지어 학위 교수 될 필요도 없고 심지어 교수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고 심지어 일주일에 6시간도 일을 안 하는데 이 정도 돈을 벌고 있다. 아마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네, 제가 만약 예전에로 돌아갔을 때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난 아직도 나도 믿겨지지 않아요. 난 이런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 나는 이 알고리즘, 요 불편에 대한 단계, 내가 어떤 걸 소비했고, 내가 어떤 거에 대한 결핍이 있었을까, 어떤 거에 대한 소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내가 만약에 알고리즘, 우리 가정, 가문이 좀 잘 살았다 하면, 내 소비하는 결핍이 없으면 다른 엉뚱한 데 소비했겠죠. 근데 나는 너무 결핍했기 때문에 결핍에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백만장자, 뭐 억만장자 그때 호주에 있을 때도 모두 다 자기 개발을 해라고 해서 전 자기 개발을 엄청 많이 소비를 하면서 그 마인셋을 구축했단 말이에요. 종교식으로 거의. 근데 그게 많은 것들이 저한테는 지금 훈련이 돼 있어요. 나 아직도 잠이 안 오면 끊임없이 내가 그 수많은 멘토들을 흘러가면서 요즘에 이 멘토는 뭐 하고 있지 하면서 그 사람들의 것들이 하나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시장에 대한, 왜냐면 이게 내 분야거든요. 불편. 자, 그러면 직업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대부분 사람들 문제예요.
직업에 대한 부분들 불편하다는 거예요. 경제가 불편한 거예요. 직업이 불편해. 그 다음에 뭐예요? 직업에서 우리가 왜 직업이 불편할까를 보면 마진이에요, 마진. 마진이 불편한 거예요. 예. 난 이게 마진이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른 채 어때요? 예. 빠져 있었던 거예요. 다단계 같은 거, 뭐, 별로 마진이 없는 거, 빠져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최악의 조건 내가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언어에 대한 장벽도 그렇고, 호주에 갔을 때도 언어의 장벽, 한국에 왔을 때도 언어의 장벽. 예. 그리고 뭐예요? 개입의 불편이에요. 개입의 불편. 무슨 말이냐? 마진도 작은데 개입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업하더라도 영업하면서 영업에도 다양한 영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오피스텔 팔 수도 있고, 뭐 자동차 팔 수도 있고, 보험 팔 수도 있고, 뭐 다단계 뭐 화장품 팔 수도 있고, 뭐 리크루팅 뭐 하면서 뭐 어떻게 뭐 소개 나오고 뭐 다양한 어쨌든 내가 사람하고 접촉 관계잖아요. 관계 불편. 예. 예. 심지어 여기서 건강도 나오겠네. 건강 불편. 예. 자, 이 개입의 불편이 뭐냐면 아니 마진은 5%인데 매 100만 원 팔면 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5만 원에 대한 감정 노동이 너무 심한 거예요. 마치 심지어 내가 뭔가 어떤 타이틀을 따도 내가 뭔가 직급을 가거나 내가 뭔가 어떤 팀장이 되거나 뭐 어떤 뭐, 뭐 본부장이 되거나 뭐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눈치를 보고 거기에 대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개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고객이 전화 오면 받아야 되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그래서 부동산도 잘못 사면 이런, 부동산 사는 건 뭐예요? 자유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포트폴리오. 근데 부동산에서 또 잘못 사면 어때요? 이게 터졌어요, 이게 저게 문제, 이거 문제 하면서 어때요? 끊임없이 그 시끄러운, 실제로 부동산 렌트를 주면서 한두 번은 싸웠어요, 실제로. 제가 들어간 송도에 있을 때 제가 들어간 렌트에서 그 어떤 주인하고 티카티카 한 적이 있었고 한 번은 그리고 우리가 천안에 렌트를 임차인이 들어온 그 임차인하고 또 한 번 들어올 때 뭔가 또 티카티카 한 적도 있고 개입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영업을 하면 별 마진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가지고 어때요? 엄청난 개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개입에 대한 부분들을 왜 불편할까? 예, 그 다음에 결국엔 뭐예요? 내가 처음에는 아마추어일 때는 누구한테 화장품이 있거나 영양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갈까요? 내 친척, 가족, 예, 친구. 그거 거기서 이제 개입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는 어떤 관계까지 불편해져요. 왜 비즈니스까지 연결이 됐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건강까지 불편해지는 거예요. 수많은 불편에 대한 부분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 불편.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저는 14년 차 이 불편을 통해서 전 상상력을 통해서 실험을 했고 용기를 냈어요. 제가 20대에 가지고 있었던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용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놈의 용기가 나한테 지혜를 주더라고요. 나한테 보이지 않는 단점을 와 지옥처럼 맞아가지고 난 그게 힘들 줄도 몰랐어요. 너무 결핍했기 때문에. 근데 숨겨진 단점 뒤에 숨겨진 이득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내 수강생들 항상 이런 얘기해.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 내 책에서도 그거예요.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이 숨어 있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뭔가 다단계 세미나라든가 뭐 어디 영업한다고 하면 뭔가 뭐 판매하고 뭐 이런 플랜을 얘기하고 비트코인 얘기 뭐 다양한 걸 얘기하면 플랜을 얘기해요. 플랜. 그 플랜에 보면 뭐가 보이냐면 장점을 얘기하고요. 거기서 단점을 얘기하는 사람 좀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는데 장점을 부풀어서 이렇게 크게 얘기하죠? 예. 이 장점을 얘기하는데 우리처럼 전문가들은 미묘하게 이 장점을 얘기해도 단점이 보이고 그리고 단점을 물어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대답하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도 이 사람조차 모르고 이 산업조차 스스로도 해석이 안 되고 스스로도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플랜을 제시할 때 여기에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단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단점 뒤에 또 보이지 않는 이득이 어느 만큼 큰지 그 우리 아무도 몰라요. 보이지 않는 단점이 뭔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이득이 뭔지 몰라요. 유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용기를 내서 투자를 해보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저런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 너무 감사해요. 예, 요즘에 문의도 자꾸 주시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데 저런 사람이 모든 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런 사람 찾아와서 저런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뒤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알기 위해서 저랑 함께 해야 되잖아요.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플랜을 아무리 좋은 걸 해도 나도 이걸 표현 못할 뿐더러 나도 이걸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거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진짜 이렇게 완벽하게 표현했다는 거는 말 그대로 나는 뭔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솔직히 뒤에 나는 내 미래가 더 기대되지 내가 지금 뭔가를 안다. 난 이 정도로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를 나는 내 스스로가 좀 이제는 보수적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나는 이렇게 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좀 용기를 내서 실험을 하고 하는데 생각보다 데미지가 있어요. 경제적인 데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는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보수적이 됐어요. 왜 그럴까? 아, 요걸 놓쳤네. 전환값을 놓쳤네. 아, 이걸 놓쳤네. 이거는 요 알고리즘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네. 과거 다 해보니까 어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저절 찾아오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중요한 건 찾아와도 내가 말하는 브리핑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정보가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거나 아무리 말을 못하더라도 이 정보가 말해주는 게 크게 의미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일 의미 있는 거는 내가 직접 실험해 보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사실 이 얘기는 저한테 얘기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겠지만 사실 이 얘기는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매 결정을 해요. 판매 결정을 해요. 제가 항상 사인할 때 그 얘기를 계속 해서 How you buy is how you sell. 내가 구매할 때 결정 그 하는 마음이 결국 판매할 때 그 결정하는 마음, 구매할 때 가지고 있는 속도가 판매할 때 그 가지고 있는 속도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를 끝까지 재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재는데 하나가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니라고 하는 세상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10가지 장점은 확실하게 있어요. 10가지 장점은 난 필요 없어. 딱 한 가지 장점이면 돼. 내가 수많은 돈을 내서 이 교육을 들었어. 근데 이 사람한테 딱 한 가지 장점만 배우고 간다면 나머지를 안 들어도 돼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불편한 거를 내가 깨닫고 그 불편한 거에 대한 기회를 내가 끊임없이 앞서서 시스템을 가지고 어때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걸 깨달아야 돼요. 네. 내가 불편한 게 뭘까?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경제, 직업, 마진, 개입, 관계, 건강. 사실 건강에 6번에다 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 건강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제야 나이 조금 드니까 이게 좀 나오는 거예요. 전 1번이 아니에요, 건강이. 난 지금도 그래요. 난 건강이 물론 중요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 입장. 근데 어떤 젊은 사람들은 좀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래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병원에 입원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 한번 적신호가 딱 왔을 때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더 시급한 게 뭐냐? 나 요 위에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요 위에 것들. 결국 건강도 결국엔 스트레스에서 많이 오는 거거든요. 요 위에 것들. 요 위에 것들 모두 다 불편이 어디서 왔게요? 교육의 문제, 교육의 문제. 요 교육의 문제 어디서 왔게요? 대부분 고착된 교육이었어요. 지금까지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제가 하는 교육들 들어보면 어느 외계인 하는 말 같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교육들 대부분 동교육이에요. 심리 교육이에요. 세일즈 교육이에요. 대부분 거절 처리 교육이에요. 그리고 말 그대로 현장 교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엇보다도 현장감이 있고 그 기술적인 부분들 요소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무엇보다도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고 돈을 벌렸을 때 그 돈에 대한 부분들 재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로드맵에 내 위치에서 이 경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저는 이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걸 널려놓고 말을 했지만 여기서 근본적인 내용은 뭐 이 공통점이 보이는 게 없어요. 예. 결국은 누군가는 다들 이 돈 때문에 집착하는데 돈에 대한 근본 문제 이 불편을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전 좀 더 근본 문제에서 불편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치고 그다음 이 시장을 다 가질 생각을 해야지. 돈만 따진다고 해서 돈이 계속 외친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거야. 나는 이 정도 낙관주의잖아. 이거는 미친 사람들이야. 돈, 너 아미타불만, 돈, 나 베스트셀러 되려 베스트셀러, 이런 더 베스트셀러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뒤에 본질을 봐야 되죠. 불편에 대해. 베스트셀러 되기 전에 난 책으로 베스트셀러 될 거냐, 아니면 유튜브로 베스트셀러 될 거냐, 아니면 나는 사람 관계 안에서 먼저 그 기본적인 리더십을 가져가면 내 측근들에 대한 그 설득과 거기에 대한 내 인정을 받을 것이냐. 이게 다 인터널인 거예요. 안에 내부에서 나오는 것들이 불편에 대한 부분들이. 이 씨앗인 거예요. 끊임없이 여기에서 기회가 나오고 이 불편이 누군가도 불편하겠다. 누군가 이민자가 여기 한국에 왔을 때 이런 불편을 가지고 이런 어떤 다양한 이런 통념에서 내가 세뇌당한 걸 막고 내가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소수한테서 끊임없이 교육을 받고 여기에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내고 심지어 이 세상을 내 쪽으로 땡겨와야 되겠구나. 여기에 모든 돈과 이런 전환값이 이런 것들 다 있구나. 거기에 있을 때 내가 이제 디테일로 이제 해결하는 것들을 경제 문제, 시급 문제, 마지 문제, 개인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모든 걸 해결하겠구나. 이걸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부분. 얘기를 엄청 많이 길게 했죠. 예. 근데 이게 여러분들 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 머리에만 있고 내 경험 속에서만 가지고 있는 거는 절대 공감이 안 돼. 심리를 못 배워요, 여러분들이. 심리를 배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 거잖아, 내 거. 내 거는 나는 알아요. 여기에서 Q&A만 들어오면은 이걸 24시간 난 할 수 있어. 안 쉬고. 진짜. 난 더 길게도 할 수 있어. 이건 내 거잖아. 내 심리에서 나오다 보니까 내 뿌리에서 난 이 불편한 부분 14년 동안 이걸 통찰하고 끊임없이 여기에서 절대적인 필터의 시간 속에서 어때요? 내가 믿음이 있어도 그게 광신도의 믿음이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 광신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단점에 노출됐고, 치명적인 그런 단점에서 또 보이지 않는 그런 단점에 노출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또 이득까지 내가 얻게 된 거잖아요. 그 결과를 14년 동안 한 부분에서 그 믿음이 어때? 끊임없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명확성이라고 하는 거. 믿음도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믿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시험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사람 과연 믿고 있는지. 남녀 관계도 똑같고 스승과 제자 사이도 똑같고 예. 이런 정보와 내 사이에도 똑같고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믿음이 없으면 이거를 도전할 수 이거는 그냥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나한테는 이게 현실인데 누군가한테는 이게 시나리오고 내 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내 건데 여러분 거가 내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내 거잖아요, 내 거. 음. 근데 적어도 이걸 아는 사람이 이렇게 영향을 줄 수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영향을 자꾸 뿌리는 거예요. 예, 자꾸. 그리고 이런 영상을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나름 그 씨앗이 있는 거, 뭔가 연결된. 근데 그 씨앗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모를 뿐이에요. 대체 여기서 뭐 하면 될까? 녹록해라는 거예요. 문의를 줘야 되고, 적어도 나랑 소통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나란 사람을 계속 알아가기 위해서 구매 결정이 늦어도 상관없어. 내 유튜브 채널 쭉 다 보세요, 한번. 제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 아마 유튜브 채널 옛날 거부터 보면, 제 클래식한 옛날 거부터 보면 아마 거기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도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추천 도서들도 읽어보고, 내가 중요하다는 책들도 읽어보고, 그게 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피스들이 어딘가는 내가 명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분야에서는. 어느 분야에서 공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PCM이라고 하는 교육이 딱 체계가 들어오면 처음에 엄청 혼란스러워요. 왜냐면 너무 동의 안 되는 것도 많고 너무 그냥 다른 세상에서 우린 살고 있는 거예요. 음. 저는 여러분 이렇게 돕고 싶은데 안에 뭔가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어떤 문화가 있어요. 이 문화를 넘어서는 데 있어서 저는 제 목소리 마음껏 드러내요. 용기가 있다 보니까 내 고객들한테도 fuck you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용기가 있다 보니까. 왜 그럴까? 내가 고객들한테 시달리면 과연 내가 고객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예. 고객하고 나 사이에 수평 관계 되는 순간 나는 이미 리더십이 끝난 거고 거기서부터 나의 경제 문제는 끝나는 거고 거기서부터 내 개인 관계 건강 싹 다 끝나는 거예요. 그치만 내가 끊임없이 나는 원칙을 알고 난 고객을 안 믿어. 난 사람을 안 믿어. 그리고 안 믿기 때문에 나는 수직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나의 답을. 이미 찾았어. 근데 그 답을 찾았다고 나 만족할까? 이 답을 찾았는데 끊임없이 또 확인하겠죠. 내 답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야. 난 심지어 나 자신도 안 믿잖아. 그래서 계속 답을 찾는 거야. 이 답이 만약 맞다면 찾을 필요 없겠죠. 내 믿음이 맞다면 찾을 필요 없겠죠. 근데 나도 맞다라고 생각, 그 시대에는 내가 23살 때 그 답을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내가 믿고 있었던 게 너무 이것만 본 거예요. 빛의 한 조각만 본 거예요. 전체를 못 본 거죠. 난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치만 내가 이 정도인데 누군가 이렇게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뭘 보고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다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